질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된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왜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한 걸까? 나이가 들면 쑤시고 결리고 뻣뻣해지는 게 당연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당신이 이유 없이 아프고 피곤한 것은 탁하고 찐득거리는 나쁜 피 때문이다. 뭘 해도 무기력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편두통, 요통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혈액과 혈액의 순환, 즉 혈류에 주목해야 한다. 깨끗한 혈액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 이번 영상에서는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법, 주무르고 눌러서 혈류를 개선하는 법, 모세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생활습관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집에서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전혀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4가지 핵심 포인트. 1.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한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의 정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진다. 평상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혈류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는다. 과식은 몸속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설 기능을 떨어지게 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덜 먹었나 싶게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생강, 양파와 같이 혈류를 증가시키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먹으면 혈관을 젊게 되돌릴 수 있다. 3. 몸을 자주 주무르거나 누른다. 혈류가 좋아지는 혈자리가 따로 있다. 이곳을 자주 누르거나 주무르면 정체된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하게 된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4. 몸과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한다.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좋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도 젊어진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법.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 효과 1번.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수독의 원인이 된다. 적정량을 지키면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몸이 붓거나 차가워지는 증상이 개선된다. 효과 2번. 살이 무르고 뚱뚱해지는 증상이 개선되고 쉽게 붓던 얼굴과 다리가 가벼워진다. 물을 많이 마시면 독소가 빠져나가서 체내가 깨끗해진다거나 물은 칼로리가 없으므로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한방에서 말하는 수독이라는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수독이란 물이 체내에 필요 이상으로 쌓인 상황을 말한다. 수독은 냉증이나 붓기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물이 직접 지방으로 바뀌는 일은 없지만 물이 체내에 쌓이면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고 겉모습도 뚱뚱해 보인다. 따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자. 하루에 섭취하는 모든 수분의 합을 2000m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너무 찬 물도 안 된다. 상온의 물을 조금씩 마시도록 유의하자. 특히 대사증후군이나 냉증, 붓기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올바르게 물 마시는 법. 1. 가급적 상온의 물을 마신다. 얼음까지 잔뜩 넣은 차가운 물은 몸을 차갑게 만든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은 물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지 못한다. 여름철에도 상온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2. 목이 마를수록 조금씩 천천히 마신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수독의 원인이 되므로 목이 마를 때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수분은 음식을 먹을 때도 보충할 수 있으므로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실 필요는 없다. 3.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에 소금을 조금 넣는다.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염분도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염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또 다른 붓기의 원인이 되므로 물 500ml에 소금 3분의 1티스푼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를 먹는다. 효과 1번. 채소를 차갑지 않게 먹을 수 있다. 효과 2번. 채소를 익히면 부피가 줄어들어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다. 효과 3번. 익혀서 먹으면 채소의 영양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된다. 생채소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 혈류를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채소는 건강과 미용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몸을 차게 하는 음성채소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채소가 있다. 익히지 않고 먹으면 몸을 차게 해서 혈류를 나쁘게 만드는 채소도 있다는 말이다. 토마토나 오이 등 여름이 제철인 채소는 음성이고 당근이나 양파 등 겨울이 제철인 식품은 양성인 것이 많으므로 계절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기억해두자. 몸을 차게 하지 않고 채소를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익혀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가열하면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채소도 있으므로 수프로 만들어 국물까지 먹으면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 있다. 특히 피부가 거칠거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채소들. 1. 토마토. 토마토의 리코펜이 아름다운 피부를 만든다. 토마토에 함유된 빨간 색소 성분인 리코펜은 노화, 암,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강한 항산화 작용이 있다. 리코펜은 열에 강해서 토마토 케첩 같은 가공식품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다. 2. 양파. 양파는 혈류를 맑게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양파의 자극적인 냄새의 원인인 알리신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피라진이라는 성분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준다. 게다가 껍데기에 함유된 퀴세틴이라는 성분에는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작용이 있다. 3.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혈류를 개선하고 감기도 예방한다. 브로콜리에는 피부 미용 효과가 높은 비타민C, 강한 항산화 능력을 지닌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 그래서 면역력 증가, 피부 미용,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이다. 영양소는 봉오리보다 줄기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줄기까지 먹도록 하자. 집에서라도 가공식품을 끊는다. 효과 1번. 가공식품은 염분이 많아 고혈압을 악화시킨다.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면 혈압이 조절되고 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 효과 2번. 가공식품을 끊으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골라 먹을 수 있다. 효과 3번. 가공식품은 건강에 해로운 첨가물 범벅이다. 일부러라도 멀리해서 몸속부터 깨끗해지자. 지금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골라 먹자. 바쁠 때나 귀찮을 때 무심코 가공식품으로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반조리 식품이나 가공식품에는 염분, 당분, 지방질들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다.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먹는 순간에 뇌 속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버릇처럼 손이 가는 것은 그 때문이다. 또한 가공식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첨가물도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찾아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 쓰자. 평소 고혈압, 변비가 있거나 자주 기분 변화가 있는 분들이 꼭 피하셔야 하는 가공식품들. 1. 편의점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에는 변질을 막거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첨가물이 사용된다. 특히 튀김 종류가 들어간 도시락은 칼로리가 과도하게 높으니 유의하자. 2. 컵라면. 첨가물이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분의 대부분이 면, 즉 탄수화물이므로 당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된다. 기름에 튀긴 면인 경우에는 지방질도 과도해진다. 3. 베이컨. 베이컨은 발암성이 높은 발색제, 보존제 등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다. 원료인 고기도 질 나쁜 것을 쓰는 경우가 많다.
같은 이유로 소시지나 햄도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다. 4. 마가린. 마가린은 본래 액체인 식용유에 첨가물을 넣어 고체로 가공한 것이다. 마가린에 함유된 트랜스 지방산은 심장 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도 있다. 주무르고 눌러서 혈류를 개선하는 법. 배를 따뜻하게 해서 말단의 냉증을 해소한다. 효과 1번. 배는 전신의 체온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위다. 배에 가벼운 자극을 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 전체가 따끈따끈해진다. 효과 2번. 배꼽에서 손가락 4개만큼 내려간 부분을 손난로 등으로 따뜻하게 하면 생리통이 줄어든다. 효과 3번. 배에는 소화기관 등의 내장기관을 안정시키는 혈자리가 많다. 온찜질과 마사지로 자극하자. 배를 따뜻하게 하면 몸 전체가 효율적으로 따뜻해진다. 혈자리를 잘 모르겠다면 손난로 등으로 그저 배를 따뜻하게 해주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 발목 돌리기로 하반신의 혈류를 개선한다. 효과 1번. 발목을 돌리면 말단의 혈류가 촉진되어 각종 증상이 개선된다. 효과 2번. 수분이나 노폐물의 대사가 활발해지고 하반신의 붓기가 가라앉는다. 효과 3번. 일상적으로 하면 골반의 틀어짐도 조금씩 회복된다. 발끝이 차가운 사람은 온몸의 혈류가 나쁘다. 심장에서 멀리 있는 발은 혈류가 나빠지기 쉬운 부분이다. 특히 말단인 발끝은 나이가 들수록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끝이 차갑다면 이미 냉증이 시작된 것이다. 발목을 돌려서 움직이면 말단의 혈류가 촉진된다. 어떻게 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해질까? 간단한 방법은 발목을 돌리는 것이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20번 정도 하면 발이 점차 따뜻해진다. 발가락 돌리기나 발가락 가위볼을 함께 하면 더욱 좋다. 좌우를 균등하게 하면 골반의 틀어짐도 서서히 바로잡힌다. 끓인 물을 매일 천천히 마신다. 효과 1번. 차가워진 위장이 따뜻해지고 내장기관의 혈류가 좋아진다. 효과 2번. 내장기관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사가 활발해지고 살이 쉽게 빠진다. 효과 3번. 장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해소된다. 내장기관이 따뜻해지면 지방이 잘 연소되는 체질로 바뀐다. 시간도 돈도 그다지 큰 노력도 들지 않고 간단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이 따뜻한 물 건강법이다. 그냥 맹물만 데워서 마시면 된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건강과 미용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우리는 손과 발처럼 몸의 표면이 차가워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사실 위장 등의 내장기관도 차가워지기 쉬운 부분 중 하나다. 몸속이 차서 위장의 혈류가 나빠지면 소화불량, 변비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경우도 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 이런 증상이 개선된다.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따뜻한 물에 시나몬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되어 효과적이다. 따뜻한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 1.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은 평균적으로 700에서 800ml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좋지 않으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기준이며 이보다 적게 마셔도 상관없다. 2.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자주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다. 한 번에 500ml를 마시지 말고 비슷한 양이면 한 잔씩 3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조금씩 자주 마시라는 의미다. 아무리 애써도 물 마시는 게 괴로운 사람은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도 충분하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는 단숨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잔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신다. 식전이든 식후든 언제 마셔도 상관없다. 모세혈관을 되살리는 생활습관 만들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마사지를 해도 매일의 생활 패턴이 엉망이면 별로 효과가 없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인생을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루 1만 보를 목표로 걷는다. 효과 1번. 적당한 속도로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가 온몸에 골고루 퍼진다. 효과 2번. 식사 후에 걸으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소비되므로 살이 잘 찌지 않는다. 효과 3번.
느긋하게 걷지 말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힘차게 걸어야 효과가 좋다. 걷기로 에너지 대사를 높이면 혈류도 증가된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워킹이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는다. 간단한 집안일을 하고 집 근처에서 장을 보는 사람은 하루 평균 4,000보 정도 걷는다고 한다. 1만 보를 걸으려면 그보다 2배 이상 움직여야 한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므로 의식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전철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걸을 때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특히 식사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므로 다이어트를 신경 쓰는 사람은 꼭 한번 시도해보자.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효과 1번. 햇빛을 받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힌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상쾌하게 잠에서 깰 수 있다. 효과 2번.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된다.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면 불면증이 사라지고 푹 잘 수 있다. 효과 3번.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짜증나는 기분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올라간다. 행복한 기분이 된다. 생물은 기본적으로 햇빛을 받아야 한다. 온종일 집안에 틀어박히면 기분이 답답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단순히 활동량이 적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햇볕을 받지 않아서 체내시계가 뒤죽박죽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태는 점차 우울증이나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체내시계를 초기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밤에는 자연히 졸음이 쏟아진다. 체내시계 초기화 방법은 바로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창문을 열고 햇빛을 충분히 받자. 눈부시다고 느낄 정도로 햇볕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한다. 또한 멜라토닌 덕분에 밤에 숙면할 수 있다. 평소에 의욕이 없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는 햇빛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1. 체내 비타민 D가 증가해 뼈가 튼튼해진다. 뼈를 강하게 하는 칼슘은 비타민 D의 작용이 없으면 뼈에 축적되지 않는다. 비타민 D는 피부에 자외선이 닿으면 생성된다. 2. 세로토닌이 생성되어 기분을 안정시켜준다.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은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것은 햇빛을 받으면 합성된다. 긍정적인 기분이 될 뿐만 아니라 내장기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 3. 혈압이 내려간다. 자외선을 받으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물질이 혈액 속에 분비된다. 하루 20분 정도 햇빛을 받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다. 4. 체내시계가 정상화된다. 인간은 하루에 5분에서 수십 분까지 체내시계가 늦어진다. 햇빛을 받으면 체내시계가 초기화되어 매일 같은 리듬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5. 밤이 되면 숙면과 회복을 돕는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햇빛을 받으면 분비된다. 낮에 분비된 세로토닌 분비량이 적으면 멜라토닌도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 자연을 자주 접한다. 효과 1번. 단 40초만 녹색 식물이나 자연의 풍광을 바라봐도 집중력이 높아진다. 창문 밖이 보이지 않는다면 책상 위에 관엽식물을 놓아두고 바라보거나 자연의 풍경이 담긴 사진을 봐도 된다. 효과 2번. 부정적인 생각이 떨쳐지지 않을 때는 자연을 접하며 마음을 다독인다. 효과 3번. 심신이 지쳤다면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활기도 되찾을 수 있다.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자연을 보자. 숲속을 천천히 산책하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16%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연을 접하면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 활발해지는 뇌의 전두전야에서 혈류가 줄어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관적인 생각도 줄어든다. 도시에서 살면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하지만 단 40초만 자연을 느껴도 기분이 전환된다고 한다. 화면 보호기나 책상 위에 풍경 사진을 두거나 주변에 관엽식물을 놓아두고 종종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효과가 있으므로 가슴이 답답할 때 시도해보자. 그리고 휴가 때는 가급적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자. 지금까지의 글은 책,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관의 길이는 총 9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심지어 몸속 혈액의 양은 4에서 6리터로 자그마치 몸무게의 8%를 차지하는데요. 그만큼 혈관 건강이 참 중요한 거죠. 혈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읽게 된 건 가족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저희 조부모님부터 해서 아버지도 고혈압이 있으셔서 매일 아침에 고혈압 약을 드시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고혈압 합병증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합병증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까지 찾아올 수 있으니 정말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책 내용을 잘 적용하셔서 혈관 건강 잘 챙기시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된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왜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한 걸까? 나이가 들면 쑤시고 결리고 뻣뻣해지는 게 당연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당신이 이유 없이 아프고 피곤한 것은 탁하고 찐득거리는 나쁜 피 때문이다. 뭘 해도 무기력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편두통, 요통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혈액과 혈액의 순환, 즉 혈류에 주목해야 한다. 깨끗한 혈액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입니다. 지은 이는 이시아라 니나, 펴낸 곳은 세멘 파커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자는 2006년 테이쿄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연수 과정을 거쳐 현재는 이시아라 클리닉에서 한약 처방을 중심으로 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법, 주무르고 눌러서 혈류를 개선하는 법, 모세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생활습관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집에서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전혀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4가지 핵심 포인트. 1.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한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의 정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진다. 평상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혈류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는다. 과식은 몸속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설 기능을 떨어지게 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덜 먹었나 싶게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생강, 양파와 같이 혈류를 증가시키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먹으면 혈관을 젊게 되돌릴 수 있다. 3. 몸을 자주 주무르거나 누른다. 혈류가 좋아지는 혈자리가 따로 있다. 이곳을 자주 누르거나 주무르면 정체된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하게 된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4. 몸과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한다.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좋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도 젊어진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법.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 효과 1번.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수독의 원인이 된다. 적정량을 지키면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몸이 붓거나 차가워지는 증상이 개선된다. 효과 2번. 살이 무르고 뚱뚱해지는 증상이 개선되고 쉽게 붓던 얼굴과 다리가 가벼워진다.
물을 많이 마시면 독소가 빠져나가서 체내가 깨끗해진다거나 물은 칼로리가 없으므로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한방에서 말하는 수독이라는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수독이란 물이 체내에 필요 이상으로 쌓인 상황을 말한다. 수독은 냉증이나 붓기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물이 직접 지방으로 바뀌는 일은 없지만 물이 체내에 쌓이면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고 겉모습도 뚱뚱해 보인다. 따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자. 하루에 섭취하는 모든 수분의 합을 2000m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너무 찬 물도 안 된다. 상온의 물을 조금씩 마시도록 유의하자. 특히 대사증후군이나 냉증, 붓기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올바르게 물 마시는 법. 1. 가급적 상온의 물을 마신다. 얼음까지 잔뜩 넣은 차가운 물은 몸을 차갑게 만든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은 물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지 못한다. 여름철에도 상온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2. 목이 마를수록 조금씩 천천히 마신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수독의 원인이 되므로 목이 마를 때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수분은 음식을 먹을 때도 보충할 수 있으므로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실 필요는 없다. 3.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에 소금을 조금 넣는다.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염분도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염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또 다른 붓기의 원인이 되므로 물 500ml에 소금 3분의 1티스푼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를 먹는다. 효과 1번. 채소를 차갑지 않게 먹을 수 있다. 효과 2번. 채소를 익히면 부피가 줄어들어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다. 효과 3번. 익혀서 먹으면 채소의 영양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된다. 생채소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 혈류를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채소는 건강과 미용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몸을 차게 하는 음성채소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채소가 있다. 익히지 않고 먹으면 몸을 차게 해서 혈류를 나쁘게 만드는 채소도 있다는 말이다. 토마토나 오이 등 여름이 제철인 채소는 음성이고 당근이나 양파 등 겨울이 제철인 식품은 양성인 것이 많으므로 계절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기억해두자. 몸을 차게 하지 않고 채소를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익혀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가열하면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채소도 있으므로 수프로 만들어 국물까지 먹으면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 있다. 특히 피부가 거칠거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채소들. 1. 토마토. 토마토의 리코펜이 아름다운 피부를 만든다. 토마토에 함유된 빨간 색소 성분인 리코펜은 노화, 암,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강한 항산화 작용이 있다. 리코펜은 열에 강해서 토마토 케첩 같은 가공식품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다. 2. 양파. 양파는 혈류를 맑게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양파의 자극적인 냄새의 원인인 알리신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피라진이라는 성분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준다. 게다가 껍데기에 함유된 퀴세틴이라는 성분에는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작용이 있다. 3.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혈류를 개선하고 감기도 예방한다. 브로콜리에는 피부 미용 효과가 높은 비타민C, 강한 항산화 능력을 지닌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 그래서 면역력 증가, 피부 미용,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이다. 영양소는 봉오리보다 줄기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줄기까지 먹도록 하자. 집에서라도 가공식품을 끊는다. 효과 1번. 가공식품은 염분이 많아 고혈압을 악화시킨다.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면 혈압이 조절되고 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 효과 2번. 가공식품을 끊으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골라 먹을 수 있다. 효과 3번. 가공식품은 건강에 해로운 첨가물 범벅이다. 일부러라도 멀리해서 몸속부터 깨끗해지자.
지금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골라 먹자. 바쁠 때나 귀찮을 때 무심코 가공식품으로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반조리 식품이나 가공식품에는 염분, 당분, 지방질들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다.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먹는 순간에 뇌 속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버릇처럼 손이 가는 것은 그 때문이다. 또한 가공식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첨가물도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찾아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 쓰자. 평소 고혈압, 변비가 있거나 자주 기분 변화가 있는 분들이 꼭 피하셔야 하는 가공식품들. 1. 편의점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에는 변질을 막거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첨가물이 사용된다. 특히 튀김 종류가 들어간 도시락은 칼로리가 과도하게 높으니 유의하자. 2. 컵라면. 첨가물이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분의 대부분이 면, 즉 탄수화물이므로 당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된다. 기름에 튀긴 면인 경우에는 지방질도 과도해진다. 3. 베이컨. 베이컨은 발암성이 높은 발색제, 보존제 등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다. 원료인 고기도 질 나쁜 것을 쓰는 경우가 많다. 같은 이유로 소시지나 햄도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다. 4. 마가린. 마가린은 본래 액체인 식용유에 첨가물을 넣어 고체로 가공한 것이다. 마가린에 함유된 트랜스 지방산은 심장 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도 있다. 주무르고 눌러서 혈류를 개선하는 법. 배를 따뜻하게 해서 말단의 냉증을 해소한다. 효과 1번. 배는 전신의 체온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위다. 배에 가벼운 자극을 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 전체가 따끈따끈해진다. 효과 2번. 배꼽에서 손가락 4개만큼 내려간 부분을 손난로 등으로 따뜻하게 하면 생리통이 줄어든다. 효과 3번. 배에는 소화기관 등의 내장기관을 안정시키는 혈자리가 많다. 온찜질과 마사지로 자극하자. 배를 따뜻하게 하면 몸 전체가 효율적으로 따뜻해진다. 혈자리를 잘 모르겠다면 손난로 등으로 그저 배를 따뜻하게 해주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 발목 돌리기로 하반신의 혈류를 개선한다. 효과 1번. 발목을 돌리면 말단의 혈류가 촉진되어 각종 증상이 개선된다. 효과 2번. 수분이나 노폐물의 대사가 활발해지고 하반신의 붓기가 가라앉는다. 효과 3번. 일상적으로 하면 골반의 틀어짐도 조금씩 회복된다. 발끝이 차가운 사람은 온몸의 혈류가 나쁘다. 심장에서 멀리 있는 발은 혈류가 나빠지기 쉬운 부분이다. 특히 말단인 발끝은 나이가 들수록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끝이 차갑다면 이미 냉증이 시작된 것이다. 발목을 돌려서 움직이면 말단의 혈류가 촉진된다. 어떻게 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해질까? 간단한 방법은 발목을 돌리는 것이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20번 정도 하면 발이 점차 따뜻해진다. 발가락 돌리기나 발가락 가위볼을 함께 하면 더욱 좋다. 좌우를 균등하게 하면 골반의 틀어짐도 서서히 바로잡힌다. 끓인 물을 매일 천천히 마신다. 효과 1번. 차가워진 위장이 따뜻해지고 내장기관의 혈류가 좋아진다. 효과 2번. 내장기관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사가 활발해지고 살이 쉽게 빠진다. 효과 3번. 장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해소된다. 내장기관이 따뜻해지면 지방이 잘 연소되는 체질로 바뀐다. 시간도 돈도 그다지 큰 노력도 들지 않고 간단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이 따뜻한 물 건강법이다. 그냥 맹물만 데워서 마시면 된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건강과 미용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우리는 손과 발처럼 몸의 표면이 차가워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사실 위장 등의 내장기관도 차가워지기 쉬운 부분 중 하나다. 몸속이 차서 위장의 혈류가 나빠지면 소화불량, 변비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경우도 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
이런 증상이 개선된다.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따뜻한 물에 시나몬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되어 효과적이다. 따뜻한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 1.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은 평균적으로 700에서 800ml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좋지 않으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기준이며 이보다 적게 마셔도 상관없다. 2.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자주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다. 한 번에 500ml를 마시지 말고 비슷한 양이면 한 잔씩 3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조금씩 자주 마시라는 의미다. 아무리 애써도 물 마시는 게 괴로운 사람은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도 충분하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는 단숨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잔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신다. 식전이든 식후든 언제 마셔도 상관없다. 모세혈관을 되살리는 생활습관 만들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마사지를 해도 매일의 생활 패턴이 엉망이면 별로 효과가 없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인생을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루 1만 보를 목표로 걷는다. 효과 1번. 적당한 속도로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가 온몸에 골고루 퍼진다. 효과 2번. 식사 후에 걸으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소비되므로 살이 잘 찌지 않는다. 효과 3번. 느긋하게 걷지 말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힘차게 걸어야 효과가 좋다. 걷기로 에너지 대사를 높이면 혈류도 증가된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워킹이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는다. 간단한 집안일을 하고 집 근처에서 장을 보는 사람은 하루 평균 4,000보 정도 걷는다고 한다. 1만 보를 걸으려면 그보다 2배 이상 움직여야 한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므로 의식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전철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걸을 때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특히 식사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므로 다이어트를 신경 쓰는 사람은 꼭 한번 시도해보자.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효과 1번. 햇빛을 받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힌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상쾌하게 잠에서 깰 수 있다. 효과 2번.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된다.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면 불면증이 사라지고 푹 잘 수 있다. 효과 3번.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짜증나는 기분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올라간다. 행복한 기분이 된다. 생물은 기본적으로 햇빛을 받아야 한다. 온종일 집안에 틀어박히면 기분이 답답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단순히 활동량이 적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햇볕을 받지 않아서 체내시계가 뒤죽박죽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태는 점차 우울증이나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체내시계를 초기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밤에는 자연히 졸음이 쏟아진다. 체내시계 초기화 방법은 바로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창문을 열고 햇빛을 충분히 받자. 눈부시다고 느낄 정도로 햇볕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한다. 또한 멜라토닌 덕분에 밤에 숙면할 수 있다. 평소에 의욕이 없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는 햇빛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1. 체내 비타민 D가 증가해 뼈가 튼튼해진다. 뼈를 강하게 하는 칼슘은 비타민 D의 작용이 없으면 뼈에 축적되지 않는다. 비타민 D는 피부에 자외선이 닿으면 생성된다. 2. 세로토닌이 생성되어 기분을 안정시켜준다.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은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것은 햇빛을 받으면 합성된다. 긍정적인 기분이 될 뿐만 아니라 내장기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 3. 혈압이 내려간다. 자외선을 받으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물질이 혈액 속에 분비된다.
하루 20분 정도 햇빛을 받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다. 4. 체내시계가 정상화된다. 인간은 하루에 5분에서 수십 분까지 체내시계가 늦어진다. 햇빛을 받으면 체내시계가 초기화되어 매일 같은 리듬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5. 밤이 되면 숙면과 회복을 돕는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햇빛을 받으면 분비된다. 낮에 분비된 세로토닌 분비량이 적으면 멜라토닌도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 자연을 자주 접한다. 효과 1번. 단 40초만 녹색 식물이나 자연의 풍광을 바라봐도 집중력이 높아진다. 창문 밖이 보이지 않는다면 책상 위에 관엽식물을 놓아두고 바라보거나 자연의 풍경이 담긴 사진을 봐도 된다. 효과 2번. 부정적인 생각이 떨쳐지지 않을 때는 자연을 접하며 마음을 다독인다. 효과 3번. 심신이 지쳤다면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활기도 되찾을 수 있다.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자연을 보자. 숲속을 천천히 산책하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16%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연을 접하면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 활발해지는 뇌의 전두전야에서 혈류가 줄어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관적인 생각도 줄어든다. 도시에서 살면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하지만 단 40초만 자연을 느껴도 기분이 전환된다고 한다. 화면 보호기나 책상 위에 풍경 사진을 두거나 주변에 관엽식물을 놓아두고 종종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효과가 있으므로 가슴이 답답할 때 시도해보자. 그리고 휴가 때는 가급적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자. 지금까지의 글은 책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관의 길이는 총 9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심지어 몸속 혈액의 양은 4에서 6리터로 자그마치 몸무게의 8%를 차지하는데요. 그만큼 혈관 건강이 참 중요한 거죠. 혈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읽게 된 건 가족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저희 조부모님부터 해서 아버지도 고혈압이 있으셔서 매일 아침에 고혈압 약을 드시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고혈압 합병증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합병증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까지 찾아올 수 있으니 정말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책 내용을 잘 적용하셔서 혈관 건강 잘 챙기시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